안녕하세요. 잘 싸우는 변호사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소송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혼 의사,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유책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변심만으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청구하고 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 중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의 변심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면 이혼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위자료 부분입니다. 위자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상간이 있었다거나 불륜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나면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열심히 엄청 밝히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밝혀도 인정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선이 맥스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캐주고 이렇게 하는 변호사가 사실상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는 고마운 변호사겠지만 이혼 소송 전체적으로 고마운 변호사가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혼 상담을 오시면은 상대방의 귀책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뒷부분입니다. 이혼 청구에서 위자료 부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양육권, 친권. 양육권하고 친권은 보통 한쪽에서 다 같지 양육권은 아빠가, 친권은 엄마가 이렇게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양육권이 달리면 같이 따라오게 되는 문제가 양육비예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정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월 소득의 세전 소득 구간에 따라서 줘야 되는 양육비들이 쭈쭈쭈 나와 있어요. 위자료 부분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5천만 원 말고 5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그럼 15년 동안 저는 양육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육비에서 한 달에 50만 원 올리는 게 1년으로 치면 600만 원이고요. 이걸 15년 하고 나면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달에 양육비 50만 원 올리는 게 이 위자료 소송에서 전체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애가 한 명의 경우도 아니고 2명, 3명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차라리 힘을 실어주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보다 양육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체크를 해보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가성비에 몇 년, 가성비에 5년, 3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정해드릴게요. 혼인을 하고 나서부터 혼인 종료 시까지 형성된 자산이 있으면은 이 형성된 자산에서 내가 기여한 게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 형성된 자산에서 몇 %를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10년이 넘어가고 나면은 결국 절반 정도는 나눠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집안에서 이 살림만 하고 난 돈은 내가 벌어왔는데 내가 왜 나눠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사노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바깥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조죠. 흔히 얘기하는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넘어가고 나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 쭉 있으면은 50% 나눠서 가져가게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부채도 당연히 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순자산에서 2분의 2분을 가져가는 거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5천만 원 어떤 위자료 부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양육비나 재산 분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는 위자료 부분에서 열심히 다퉈주고 하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만 다투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있었고 가정폭력이 뭐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시댁에서 너무 힘들게 했고 처가에서 너무 힘들게 했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죽 써서 넣으면은 판사님이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인용을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이혼 전문 로펌이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혼 전문 어떤 로펌이나 상대 전문 변호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이혼 소송을 많이 한 것도 많이 한 건데 가정법원에서 제가 실무 수습하면서 진짜 많은 이혼 소송들을 다뤄봤어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정말 좋은 부분은 위자료 부분에서 뭔가 내 한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나머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돈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다퉈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질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혼에서의 승소 패소의 기준이 맞죠.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를 한다라는 어떤 광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혼 소송 100% 승소를 하는 게 있는데, 이혼 소송은 100%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유죄 무죄가 갈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승소 전부 패소라는 것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런 거죠. 재산 분할해서 6대 4로 만약 재산 분할을 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이긴 거예요? 여기 6인 쪽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60%만 이긴 거고 40%만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율 100%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당장에 그러면 99대 1이라도 1%는 진 건데 이걸 승소 100% 승소라고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실 거 없고,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해드리는 부분은 혼낸다고 하면 좀 그러는데 정신이 번쩍 들게끔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잘못을 했고 실은 감정적인 아픔이 많이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마냥 그냥 그대로 계속 아프십시오, 더 아프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성적인 어떤 부분으로 얼른 거기서 제가 끄집어내 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라고 해서 딱 못을 박아드리고, 굳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혼 소송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딱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성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자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이혼 소송에서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양육권이나 친권 다툼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가정 환경 조사를 통해서 어느 쪽에서 키우면 더 좋을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키우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표가 있다 하는 부분.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이후에 성립된 자산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고,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50% 정도는 쳐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혼 소송에 대한 잘 싸우는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